지난 25일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에서 베이징 모터쇼,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2024 오토 차이나더라고요. 개막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중국이 심상치 않다. 지각 변동이 현실로 보인다. 미국, 유럽? 아니 이제 중국이 대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에 열린 제네바 국제 모터쇼. 제네바 모터쇼 하면 뭐 5대 모터쇼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참가한 완성차 업체가 단 6곳뿐이었는데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는 완성차 업체가 80곳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이 베이징 모터쇼에 뭐 임원, 연구원 1,200명 보내서 직접 지금 중국 시장 베이징 모터쇼 봐라 이렇게 출장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 인기 중국 시장이 가늠을 또 좌지우지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베이징 모터쇼 직접 다녀온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미디어오토 대표 직접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 모터쇼 가셨다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럼 며칠이나 둘러보셨습니까? 베이징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네요. 네, 바로 와서 또 편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와서 또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뉴욕 오토쇼도 지난 봄에 다녀오셨고, 그렇죠. 그쵸.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자동차 뭐 모터쇼나 행사는 거의 다 다니시기 때문에 네. 그 흐름들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이징 모터쇼 직접 다녀와 보시니까 뭐 어떤 중국 시장 이거 이제 장난 아니네. 네. 약간 이런 게 느낌이 실감이 되시나요? 일단 큰 시장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느껴지고요. 네네. 전 시장 규모 자체가 일단 킨텍스의 8배. 네, 그래서 정말 다리가 아팠고요. 그러겠네요. 네,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았고 프레스데이에 이렇게 만원 버스 같은 프레스데이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자들이 다 온 것 같고 또 중국의 기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리고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신기한 차들도 많고 네. 뭐 그래가지고 볼거리는 정말 많았습니다. 뭐 전 세계의 기자들 다 모였다. 근데 사실 제 이미지는 중국차 하면 여전히 네. 뭐 유명한 차 베껴서 판다. 그리고 겉모습은 화려한데 뭔가 어설프다, 뭐 마감이 안 좋다 등등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 이미지가 이제 옛날 생각인 거죠. 네, 옛날 분이죠. 예. 요 이제 몇 너무 년 단호하게. 전에 저도 이제 예.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네. 그 중국 짝퉁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짝퉁차 끼는 다 빠졌어요. 차가 상품성이 좋아지고 또 짝퉁차랑 또 하나의 이제 중국차의 특징의 과한 디자인. 네, 맞아요. 예, 딱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차들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차들이 없어졌어요. 아. 그 유럽 디자이너들 대거 영입하고 한국 디자이너들도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양질의 디자이너들이 차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디자인의 깊이도 많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글로벌 어디 내놔도 어느 시장에 내놔도 다 먹힐 만한 그런 상품성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도 중급 이상, 중급 이상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뭐 눈에 보이는 회사만 100곳이 있다 그러는데. 중국 내. 네, 중국 내. 그리고 이번 모터쇼에도 한 중국 업체들 50개 회사가 이 실내에 부스가 있는 모터쇼장에 한 50개 회사 들어가 있고 이 야외 부스에는 저도 너무 넓어서 못 다녀봤는데 네. 야외 부스에는 더 많은 중국 회사들이 출품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허. 근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눈요깃거리 막 신기한 차들 막 이런 경쟁에서 우리는 꼭 이겨야겠다. 그래서 막 신기술들을 과감하게 집어넣는 그 세상에 중국에만 있는 전기차들 뭐 갑자기 변신하는 차도 있고요. 갑자기 막 가다가 차가 막히면 하늘로 막 뛰어오르는 날아가는 플라잉카. 그게 양산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컨셉카가 아니고. 그리고 뭐 시트도 이렇게 마주본 소파처럼 돼 있는 뭐 그런 전기차도 시트가 마주보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너무 흔한 기능 거기서는. 그렇군요. 그건 기본적인 기능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뭐 이제 양문으로 열리는 기술 같은 거는 사실 컨셉트카에서나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컨셉트카는 실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문으로 열리는 차들을 많이 그 쇼카로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양산차가 양문으로 열리는 미니밴을 양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면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자동차는. 네네네. 그래서 측면 충돌을 빵 했을 때도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기둥을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앞문짝 사이와 뒷문짝 사이에 있는 기둥, 그게 사람을 살려주는 기둥인데 이걸 없애고 양문으로 열리는 차를 양쪽이 다 양문으로 열리는 이런 미니밴을 양산을 했습니다. 양산. 이번에 신차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산했다는 거는 안전도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프레임이 없어도 그렇죠. 보호를 할 만큼. 예. 근데 이제 안전 규제치가 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과는 달리 이제 중국만의 안전치는 아직까지 좀 낮긴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안전 규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인 자동차들, 이런 세상에 없는 신기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간 과감한 차들이 중국 모터쇼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킨텍스의 8배. 이 베이징 모터쇼 현장 둘러보신 결과 앞으로 자동차 시장 추세 이렇게 되겠다가 조금 좀 간략하게 일단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전기차랑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네. 테고 이번에 제가 중국 모터쇼에서 느낀 거는 이 각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만 있는 회사면은 좀 돈 좀 있고 그런 회사면은 다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냥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네. 이 차가 지속적으로 팔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련 산업과 네. 같이 갈 수 있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 샤오미 같은 회사는 뭐 우리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만 알고 있는데 네. 샤오미 스마트폰 중국 내에서 꽤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리고 샤오미가 가전 시장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강세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아우르는 그 생태계 자동차까지 껴서 다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 화웨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도 지금 강세 있고요. 그리고 무슨 스카이워스라는 가전회사 그 중국 로컬 가전회사인데 네. 여기도 이제 가전제품이랑 자동차랑 어우러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도 눈에 띄는 움직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태계. 그러니까 뭐 자기네 제품을 계속 쓰게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 네. 판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뭐 생태계를 만들고 포맷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그 중국 내 이제 표준 포맷이 되면 이 포맷을 팔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무섭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상이 실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 업체 상황은 어때요? 뭐 현대차 그룹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뭐 네. 1,200명을 모터쇼 견학해라라고 출장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래서 그 중국 가서 배워라라고 어, 1,200명을 보낸 거는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 진짜 중국을 와서 막 배워라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진짜 그 뭐 오답일지 정답일지 모르지만 일단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해법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거는 배울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만 해도 현대기아만 해도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규제라는 거에 많이 묶여 있어요. 유럽에 팔아야 되고 미국에 팔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유럽, 미국, 한국 다 팔아야 되니까 이 규제를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차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한 차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좀, 과감성이 예, 떨어지는군요. 뭐 한마디로 안전빵, 안전빵 차를 만들고 있다. 음. 근데 이제 중국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됐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대, 기아, 제네시스 다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 부스 분위기는 중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차분할 수밖에 없죠. 모든 규제를 다 만족해서 만든 차를 중국에 내놓다 보니까 네. 다른 중국 업체들 차에 비해서는 눈에 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사람들이 막 붐비고 막 이러고 뭐 전 세계 기자들도 다 중국 차들의 신기한 걸 보러 가는데 이제 네. 제네시스나 현대나 기아는 다른 모터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차들을 약간 뭐 색깔만 따로 칠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스에 올린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현대, 기아, 제네시스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흔히 말하는 미국, 유럽 뭐 전통적인 강자들도 차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모터쇼를 가도 그 글로벌 회사들이 거의 주류였고요. 네. 중국 회사들이 약간 들러리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주류고 들러리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약간 들러리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엄청난 중국 시장 이제 전기차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이거 장진택 기자가 직접 찍어온 그 샤오미 부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작년에 중국이 세계 전기차 판매량 60%, 네. 841만 대 팔렸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18.5%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샤오미가 정말 SU7인가요? 이게 정말 어떤 스타 대표적인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어떤지 그리고 이 SU7은 지금 타보셨나요? 테슬라 위협할 만 하던가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테슬라와는 좀 방향은 조금 달라요. 어. 테슬라보다는 조금 각도가 방향각 그 경쟁하려는 각도가 한 10도 정도 틀어서 경쟁하려고 그러는. 일단은 테슬라랑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출발은 비슷합니다. 네. 완성도 높게 만드는 그 각종 부품 회사들을 다 끌어들여서 네. 좋은 부품으로 잘 이렇게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만든 직접 제조하기보다는 잘 만드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든다는 거는 테슬라나 샤오미나 자동차를 만드는 출발점은 같은데 네. 그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의 그 우주 산업이랑 뭐 여러 가지 뭐 IT 산업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샤오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전, 스마트폰 이런 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되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오밀조밀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의 외관은 그냥 포르쉐 닮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관보다는 실내에 이 샤오미 SU7의 장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를 딱 보니까 와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네라는 아이디어가 속속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테슬라 보면은 가운데 그 앞에 계기판은 없고 가운데 이렇게 패드가- 모니터만 있잖아요. 예. 그 모니터에서 다 터치로 이렇게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예. 뭐 무슨 뭐 온도 조절 하나만 하더라도 뭐 몇 번 들어가 가지고서 막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겉에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테슬라 오너분들도. 샤오미는 그 밑에다가 물리 버튼 액세서리를 탁 사서 그냥 자석식으로 붙이면은 물리 버튼이 밑에 그냥 생깁니다.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 붙이면. 그런 것들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오밀조밀한 가전들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런 가전에서 만들던 이런 오밀조밀한 만듦새를 여기다 집어넣는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테슬라 공장 방금 영상도 나갔는데 샤오미 공장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포르쉐랑 닮긴 했네요. 약간 예. 카피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냥 딱 보면은 네. 그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냥 포르쉐가 만들어 줬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포르쉐가 좀 많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뭐 따라 하려면은 뭐 현대기아 따라하는 것보다는 포르쉐를 따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문화일보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 매출 마이너스 9% 쇼크, 재고 늘고 리콜 사태 겹쳐라고 해서 뭐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뚝뚝 떨어지는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이브리드는 국내 시장 차입니다. 국내 완성차 5사 하이브리드 정책 경향신문 그래픽인데요. 전기차는 까만색입니다. 꺾였는데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대세는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친환경이면 이제 전기차지. 하이브리드 누가 사 전기차 사야지. 이런 목소리를 저도 주변에 들었는데 네. 다시 하이브리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가 꺾이고 있고 네. 국내 완성차 5사도 판매량을 보면 전기차는 꺾이고 하이브리드는 올라간다. 네. 이 현상을 좀 통틀어서 어떻게 지금 진단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전기차가 판매량이 좀 주춤하니까 네. 전기차 끝났다. 예. 살 사람들 다 샀다. 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 사람들 다 산 거는 맞는데요. 네네. 앞에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비싸도 살 사람들 다 샀습니다. 전기차가 비싸도 살 사람들은 다 샀죠, 진짜. 네. 전기차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는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죠. 충전 경험이라는 거는 그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다. 자기 아파트에 충전 시설이 있는데 한산하다. 그 충전 경험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 집에는 충전하려면은 한
한 1km 가야지 동사무소 가야지 충전기가 있어. 충전 경험이 안 좋은 분들이죠. 네. 충전 경험이 좋은 분들이랑 안 좋은 분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도 살 사람들 다 샀다. 이 두 가지입니다. 비싸도 살 사람들, 불편해도 살 사람들 다 샀고 지금은 편하고 값싼 전기차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장세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 전기차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네. 배터리 가격 이게 예상만큼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냥 그 이제 예상치는 지금보다 더 지금 한 20-30%더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 원자재 뭐 수급 논란이라든 수급이 좀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쭉쭉쭉쭉 잘 떨어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안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또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전기차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때도 하이브리드건 내연기관이건 전기차건 그냥 똑같은 선상에서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다 보니까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또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뭐 그다음에 그 뭐 충전소 이런 인프라도 잘 늘어난다면 전기차는 계속 가능성이 큰 아니면 대세가 계속 이제 그렇게 간다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내연기관이야 차는 아직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최종적으로는 네, 뭐 지금 그 내연기관 차는요 한마디로 화석연료 그 휘발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동을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복잡하거든요. 네. 뭔가를 태워서 막 이런 그렇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엔진도 크고 음. 그리고 안에 시스템도 복잡하고 그리고 요거를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배출가스도 막 발생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는 시스템 반면에 전기차는 그냥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모아놨다가 그걸로 이제 전기 모터만 휙 돌려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단순하죠. 네. 그리고 엔진에 비해서 전기 모터는 거의 막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배터리만 좀 무거울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뭐 어떤 거냐면요. 그 예전에는 간장도 집에서 다 담그고 네. 고추장도 다 담그고 김치도 다 담그고 모든 거를 다 뭐 집에서 상추도 키우고 다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점점 간편해지면서 큰 회사에서 김치 만들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사 먹고 그렇죠. 간장 만들어서 하는 거를 타 먹고 그냥 밥에다가 섞어서 먹기만 하고 이렇게 간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한 쓰레기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복잡하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수력 발전을 하건 뭐 원자력 발전을 하건 해서 큰 데서 만들어내고 네. 그 에너지를 간편하게 배터리에다가 넣어놨다가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동을 위한 에너지 순환이 이렇게 좀 더 간편하게 또 개인은 너무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뭐 아직 내연기관 퇴출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인프라나 그리고 비싸도 불편해도 살 사람들은 다 산 거지 앞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인프라 잘 갖춰지면 살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중국 모터쇼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계의 어떤 거대한 자동차 시장의 흐름, 예전에 북미나 유럽이었다면 지금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과 그 전기차의 시장 전망까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미디어오토의 장진택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요 영상요 저희 뭐 다 그렇지만 다시 보기로도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포털 사이트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자동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뭐 전화 연결이든 네. 출연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택 미디어오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5초 쉬고 송혜수 기자 만나보겠습니다.